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클 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제1편 영상 부정선거와 전략가 이해찬의 천박 이해찬의 후속편 부정선거 의혹 전모가 드러나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 내용은 사실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를 결합시켜 제작한 정치풍자 시나리오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전체 내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콩고 등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일부 나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는데, 특히 이라크의 경우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집계한 총선 결과를 이라크 의회에서 무효 처리하고 수개표를 통해서 재검증했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는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미통당의 2번표와 무효표가 자동적으로 1번 민주당 후보표로 넘어가는 영상 등 그 밖에도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 사례들이 나왔는데, 이런 모든 음모는 누구의 총괄적 지시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대원들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인지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선거 전략가이시며 집권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이시며 180석이라는 세계 선거사에 길이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내신 위대한 선거 전략 영웅이신 이해찬 대표에게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루머와 찌라시 등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내용들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곧바로 버럭하고 화를 내셔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내시고 안 내시고는 자유의사이지만 일단 화를 먼저 내신다면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관외투표의 구체적인 모든 조작 음모는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지시를 받은 이근영과 박시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양정철은 그 입막음을 위해서 이근영 등 민주연구원 내부 선거 조작 관여자들에게 10억 원씩 줬다고 합니다. 이근영은 단돈 10억 원으로 퉁치려고 하는 양정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불만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실수를 한 척 사전 선거 보존값이 담긴 내부 기밀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양정철이 경로해서 이근영을 찾아가니 이근영은 1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 액수가 100억인지 미화 1천만 불인지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직후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근영이 깽판친 이후로 민주연구원 직원들은 저들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핵폭탄이 되어버렸기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민주연구원 내부자 중 누군가가 각종 커뮤니티에 63대 36, 0.39의 비밀 등 선거 조작 떡밥을 풀어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 후에 구체적인 내부 정보를 모 변호사 유튜브 방송 대표에게 제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작값 사실들은 국내외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우파 유튜브 방송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되었으면 물론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와 일부 야당에서 그리고 여러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이해찬과 양정철 그리고 정부 여당 쪽 고위층 인사들이 비밀리에 만나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되는데, 결론은 일단 주류 언론, 신문과 방송에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서 압력, 협박, 돈으로 입막음 등 여러 방법으로 철통같이 봉쇄시켜 놓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무대응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보수 원로급 몇몇 주요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포섭 내지는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주요 우파 인사와 우파 유튜브 방송을 공격하도록 해서 자중질환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중에 또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찌라시 수준의 추리소설 또는 가상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러한 루머들이 그냥 떠도는 헛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떠돌던 찌라시성 루머들은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듯이 이번 4.15 총선처럼 관련 루머에 대해서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니 열린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선거를 총괄주의해서 180석을 차지하신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또다시 화를 버럭 내시면서 화부터 내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한 놈이 썽부터 낸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만약 버럭 화를 내고 가짜 뉴스 어쩌고 하면서 호로자식 운운한다면 범죄 행위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시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그토록 못 믿겠다면 향후 국민들의 신뢰 속에 국정 운영을 보다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 관련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보다 확실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선거 관련 전문 교수나 과학자들도 초빙한 상태에서 모든 의혹 사실들을 과학적인 방법과 재검표 등을 통해서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뭐가 어렵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닙니까? 국민들이 확실한 지지에 의해서 180석이란 자랑스러운 결과를 재확인되는 좋은 찬스인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180석 당선이 확실하게 재확인된다면 이해찬 대표는 선거 영웅 칭호를 받게 될 것이며 어쩌면 기네스북에 등재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러나 만약 비용이 어떻고 시간이 낭비 어쩌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회피한다거나 전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무대응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은 결국 이러한 모든 소문과 루머는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은 전면 무효이며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들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